뭐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때까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뭐야 유출돼 봐야 뭐 적당하게 떼우는 게 그 보안 비용보다는 더 적게 되니까 그냥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가 대규모로 지금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튼 최근에 저희가 그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악용에 대해서 제재금을 대규모로 좀 대폭 올려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어요. 네.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인은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신고를 안 한 그런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은닉이나 폐기 이런 이제 증거가 되는 자료를 그렇게 하는 행위도 사실은 네. 일어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를 오히려 성실하게 한 기업이 좀 더 과징금 감경 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네. 또 신고가 안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절박될 시에 과징금을 저희가 네. 30% 이상 더 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 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가지고 과징금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 그 도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은닉 폐기하는 경우에 그 내부자가 아니면 알소가 사실은 잘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고를 할 경우에 실제로 포상금 제도를 이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을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랑 그 협의해서 그건 얼마 정도, 네. 어느 정도 할 걸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이제 타 부처의 사례들을 보고 뭐 30% 정도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고 상한 있습니다. 없이 30%. 네.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들 신고가 가능하죠. 그 시효는 언제까지예요? 네. 아니, 나는 이 직장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차마 다니면서 못하지만 내가 5년 후에 명예퇴직하고 신고해야 되겠다. 또는 뭐 10년 후에 내 신고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증거가 네. 언제까지 그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시효가 있지는 않고요. 증거가 사실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시효 없이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발각돼도 근데 대부분은 증거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남아 있다면 자꾸 네. 그런 현실 얘기하지 말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는 시효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확실해요? 네. 보통 제재에는 시효가 있지 않나?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제재는 시효가 있게 마련인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네.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증거를 보존하는 그런 기록에 대한 보존 이제 방침들이 일정한 기록에 대해서는 1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까지는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네,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불법 상황을 제재하거나 할 때 그 뭐 100년 후에도 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제재는 다 시효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 네,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더 점검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 제재 이거 위반을 내부적으로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결국 책임을 진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다른 게 더 보편적으로 알려지면 차라리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예방을 하겠죠. 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시험 문제가 적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최근에 미토스인가 뭐 인공지능 해킹 툴입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해킹 AI 툴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킹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해킹 전용은 아닌데 저는 아닌데 해킹 AI 기능이 그 있는. 해킹까지 해킹 뭐 이렇게 근데 보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안이 어디가 흠결이 있는지 다 순식간에 찾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일반 접근이 금지됐죠, 미국에서. 금지를 했다가 또 이제 이제 지금 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풀었어요? 언제? 최근에 다시 좀 제한적으로 좀 풀었고. 그러다 언제 또 막을지 모르죠. 네, 또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또 이제 그렇죠. 중국에서도 또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막힌다고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가 기분 나쁘네. 그러다 확 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딘가가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누군가가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죠. 방화벽인지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과연 이게 해킹에 뚫릴 수 있나 없나 나름은 자기들끼리 점검을 할 텐데 이게 어딘가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틈을 뚫고 들어오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예방적 차원에서 원래 화이트 해킹이라고 하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 길이 뚫리는 길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는 네, 화이트 해커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 산업화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기관 아니면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뚫리나 안 뚫리나 한번 해보는 거는 혹시 정책적으로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법적 정책적으로 있느냐? 네, 키사에서 그런 모의 해킹도 하고 화이트 해커를 통해서 특정 기관의 어떤 침투를 또 해봅니다. 근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뚫고 들어가면은 처벌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법률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만들고 제도를 있어요? 지금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루트가 뚫려 있다고 하는 걸 꼭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문제고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동의 없이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를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사실 그 기관이나 기업이 열어놓고 화이트 해커가 침입을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CBDP 같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입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동의 없이 있고. 어쨌든 네, 뚫어보는 거 네, 그렇습니다. 피해만 그치지 않고 그 동의 없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육성할 여지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개인이 취미 삼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동의 없이 말씀하신다는 게 해당 기업이 내가 모의 해킹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해당 기업이나 기관하고 합의하에 열어놓는 이런 식으로. 그거 뭐하러 보기 필요해? 그냥 네. 하면 되지. 근데 그렇다 그 열어놓는 내가 그래서 자꾸 기관에도 물어보잖아요.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냐고. 네, 그 열어놓는 기관에도 물론 이제 그건 뭐 저희 개보위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열어놓는 기관에도 다른 또 해커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일정한 그 요건을 정해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내가 게 약간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지 네. 열어놨는데 누군가 지정한 사람이 한번 들어와 보는 거는 그거는 법이 필요 없죠. 그냥 지금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개념 그런 아주 그
심각한 경계감 없이 그냥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 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런데 그전에도 뭐 잘 되겠지 뭐. 설마 이 정도로 뚫겠어. 그런데 구멍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근데 그 구멍을 알면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든지 민간이든지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점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점검을 하려면 원래 본인 동의가 있으면 법 필요 없죠. 조금 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뭔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정부 정부 산하 기관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든지 어느 회사에 한번 뚫어보고 실질 피해는 끼치지 않고 통지를 하든지 뭘 절차를 취한 다음에 아니면 정부에 신고하든지 한 다음에 뚫어보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피해 안 끼치면 예를 들면 경찰관이 다니면서 나무 집에 가보고 이 담장이 뚫렸네? 이거 도둑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네. 근거를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모의 해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의하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지금 또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동의를 일일이 다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제도 도입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걸 좀 더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어디서 일어서서 한번 얘기하십시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베이스로 과기정통부도 한 2천여 개 기업들 동의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건 도와주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건 도와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 한 5개씩에서 10개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없이 나중에 언제든지 침투해보고 할 수 있는 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법 제도화시키고 누구든지 공격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 네, 내가 설명드립니다.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동의 없이 체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만드는 중이냐,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생겨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토스 얘기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의 능력의 버금가는 아주 우수한 해커 수준의 체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다시 또 열어놨다. 네. 언제 닫을지 모르는 거죠. 그 사실 취약점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방어 측면에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좀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좀 전략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독자 AI 모델에 이 보안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서 이런 보안 특화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것을 지금 연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미토스급 모델이 보안에만 특화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프론티어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떤 고도화된 어떤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텐데 이게 사실 공장 담장 같은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면. 그 담장이나 아니면 방범 시설 같은 건데 그게 아무나 지나가다 막 보니까 막 열려 어디가. 그건 체크를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들은 하겠지만 그 나쁜 예를 들면 의도로 가지고 피해를 끼치지 않은 범위에서 체크해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현행 법률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총리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예방 중심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방향성은 저는 정말 적극 동의가 되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중소영세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실제 정책적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로 본다면 이 예산이나 그냥 몇백 개 기업 정도 지원하고 이게 지원 사업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규모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이 보안에 대한 그 개념을 갖기도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알려주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해커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일종의 공모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침투 경진대회라든지 해서 그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사실 뽑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여기에 이 그 하게 될 전문 인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전략적으로도 접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요거는 사실은 저기 과기정돈부 소관 업무고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 하시죠.